기술혁신 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어, 시장 대응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소부장, 뭐 지역,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다 끝났어, 지금. 이거는 대면 평가까지 다 끝났어요. 아직 다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이거 끝났고, 올해.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추경 나올려나? 그 다음에 그 시장 확대형이 있어요. 이건 아시죠? 이거는 인증, 실증, 달성형이에요. 인증, 실증, 달성형. 이렇게. 그래서 이 시장 확대형 인증, 실증, 달성형은 뭐냐면은, 음, 6억을 주는데, 1단계하고, 내년에도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게 과제가 3년이거든요. 지금 얘는 아직 안 끝났어. 얘는 다음 주부터 발표 시작이야. 얘는요. 이렇게. 1단계 이렇게 나오는데요.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오는데 과제가 3년짜리예요. 근데 1단계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1단계가 2026년, 1단계가 12개월, 1년 차, 그리고 또 12개월, 2년 차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2단계가 걔가 12개월.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몇 개월이에요? 3년 맞죠? 36개월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단계, 이렇게 1단계가 2년이야. 그러니까 요게 2년이네. 이렇게. 여기 24개월이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그죠? 얘가 그러면 이제 12개월이라고 할게요. 그죠? 맞죠? 이렇게.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과제가 3년짜리고, 요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후불제예요. 후불제. 그래서 6억을 주는데, 6억인데, 3억을 1단계에 줘. 1단계. 절반만 주는 거죠. 이제 50%. 그리고 과제가 완료가 되면 50%가 후불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요 조건이 뭐냐면, 그, 저기, 인증과 실증이, 실증이 달성이 되면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인증 실증이 달성이 되면 50% 호불로 주는 거야. 근데요, 이 과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러니까 뭐 이 과제가 되면 벤처 인증을 받겠습니다. 아니,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저탄소 인증을 받겠다. 이건 이제 좀 어려운 거거든요. 환경부 쪽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명확하잖아. 어떤 인증을 받고 과제가 완료되면은 어떤 걸로 증빙할지가. 그리고 실증도 뭔가 공공기관에 음, 음, 실증도 공공기관에 실증을 받겠다. 이러면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정이 쉽죠. 그래서 지금 요 과제는 다음 주에 발표긴 한데, 그게 좀 중요해요. 요거는. 요거 시장 확대형. 요거 시장 확대형. 요거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음. 그리고 지금 요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기술혁신 개발 사업에 시장 대응형, 그죠? 시장 확대형, 그 다음에 구매 조건부가 있어요. 구매 조건부도 구매 연계형하고 상생 협력형이 있어요. 지금 저는 두 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국내 연경 발표가 끝났고, 상생협력형은 지금 발표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건 투자 기관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투자 기관이 와서 발표를 또 도와주고 그래요. 발표를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요거는 아직도 좀 진행 중이고, 요것도 좀 진행 중이고, 이렇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R&D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이제 벌써 8월 3일이잖아요, 시간이. 내년도 R&D를 준비하려면, 이제 어쨌든 뭐 선생님들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다루거나, 요즘 막 GPT 돌려서 쓴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옆에서 신뢰감 있게 지속적으로 팔로우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쓴다라고 하는 게 써서 뭐 업체랑 상의해서 쓴다. 그거보다도 돈을 벌려면, 음, 앉아서 합격서 쓰고 있으면 돈이 안 벌리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많은 업체를, 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될 만한 업체들을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이게 R&D나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욕 처먹기가 딱 좋아요. 왜냐면 떨어지거든, 자꾸.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옆에서 신뢰감 있게 할 수 있냐 없냐를 업체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업체들 있잖아. 뭐 후불제를 해갖고 15% 20%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성공 보수를. 그건 약간 불법이지.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문과 어떻게 보면 옆에서 그 동행으로 가는 거지. 무슨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은퇴해가지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조금 해봤다는 걸로 해가지고, 인맥으로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후불제로 15% 20% 그게 회사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막,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지, 그런 사람들. 그래 놓고 막 또 돈을 줬니, 안 줬니, 네가 했니, 내가 했니, 막 이런 거 따져대고, 그죠? 지겨워, 진짜.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어떤 사업들이 있고, 느 포인트에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내서, 어떻게 팔로우하고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꾸준하게 옆에서 연계해 줄 수 있어야, 컨설팅으로도 롱런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대면 평가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지금 아주 대면 평가가 한창이에요. 그럼 보면 항상 이런 거는 이 세 가지는 항상 나오는데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이 정도 성능 지표는 이미 국내에 제품화된 것이 아닌가? 세계 최고 수준보다 낮은데 왜 지원이 필요한가? 그럼 이제 막 요거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국내 제품화가 됐다. 이게 이제 제품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성능적인 차별성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세계 최고 수준보다 낮은데 왜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국산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그러니까 성능이 꼭 반드시 뭐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내 최고 수준이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물론 기술 혁신 개발 사업이긴 한데 성능 자체만이 온전히 판단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원천 기술이 아니어도 응용이나 활용 기술도 대부분 또 어느 정도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성능 지표를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성능 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기 성능 지표 있나? 볼까요? 여기 또 사업화를 안 해놨네. 나중에 한번 볼게요. 사업화 없네. 성능 지표를 이게 협약할 때 바꿔야 돼요. 협약할 때. 그러니까 협약 이후에는 이 성능 지표 바꾸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협약 이후에는 성능지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선정되고 나서 이게 이제 로드맵이 어떻게 되냐면 과제가 선정이 되고 최종 확정이 되면
이제 협약을 하러 가거든요. 가는데 이때 이제 그 연구비하고 와 그 성능지표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근데 연구비는 이제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비목간에 바꾸는 건 이때예요.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연구비 같은 경우에 연구 활동비하고 재료비를 못 바꿔요. 이거 나중에는. 바꿀 수는 있어. 막 승인받고 이러면. 근데 바꾸기 어려워요. 이해되셨죠? 요때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요때. 그래서 요때 이제 잘 이렇게 하고 분명히 질문이 나오거든요. 대면 평가 시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보수적으로 잡았고 협약 시에는 조금 더 높은 성능 지표로 잡아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달성이 가능한 논리적 근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개발해 왔으니까 예를 들면은 케이블이다라고 케이블에 10개의 광 케이블을 넣었어요. 하나의 피복에. 그 10개의 광 케이블을 넣었는데 세네 개, 15개를 넣으려고 그래, 개발에. 그러면 이제 5개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15개 코어를 넣을 수가 있는데, 왜 15개 코어를 넣는 게 대단한 건지, 그리고 15개 코어를 넣는 것이 왜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능 지표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땡땡 페이지에,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발표 자료를 겁나 잘 만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어 가도 발표 자료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잘 만들어 가면 발표 자료에는 있는데 왜 사업 계획서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평가는 무조건 사업 계획서에 준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써 있어, 정확하게. 그래서 땡땡 페이지에 공정도 및 개발 로드맵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준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TRL 척도를 보는 거죠. TRL 척도를 보는 거고 보통 3단계에서 7단계, 그리고 그 전 레퍼런스하고의 연관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기술 개발 내용과 사업화 내용 확인하는 거고, TRL 척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에요. 해당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공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위험 요소를 극복할 것인가요? 해서, 이제, 이게 과연 시제품 만드는 걸로 끝나지만, 양산화까지 가능한 과제이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I나 보통 요즘에는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도 다 거기다가 AI나 IoT를 붙이잖아요. 다 붙여요. 왜냐면 그게 이제 안 붙이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닌 것 같고 하니까 단어 뭐 AI를 적용한 IoT가 적용된 뭐 이런 걸 막 붙인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근데 그러면은 너네 거 아니지 않냐고 AI나 IoT가. 그럼 거기에 말이 꼭 나오거든요. 그게. 그럼 AI 기술 개발자가 있어요? 없지. 그럼 거기다 대고 화를 내가지고. 그럼 중소기업이 그러면 뭐 개발자도 뽑고, 그럼 뭐, 생산 설비도 갖추고. 그럼 우리가 뭐하러 중소기업 해? 네가 해. 이거 옛날에 근데 한 대표님이, 안 해.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금융해봤어? 뭐 이런 대표님이 있었거든요. 네가 와서 너희 사업해봤어? 이런 대표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지원 안 한다고. 저기가 화내고 막. 좋은 대표님이었는데, 뭐가 자존심이 상했어. 아무튼,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걸 반드시 AI나 IoT가 들어가면 반드시 물어봐요. 그게 이제 AI나 IoT가 이제 우리 거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AI나 IoT가 아니더라도 이제 약간 사실 로봇을 개발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A라는 거에 로봇이 들어가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로봇은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줘야 되잖아요. 그냥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우리가 설계했어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도 좀 웃기잖아. 우리는 로봇을 개발하는 레퍼런스가 없는데, 우리가 설계를 했다라는 게, 거기서 설계했겠지. 견적서도 거기서 주고, 도면도 거기서 줬겠지. 우리가 로봇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딱 나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이게 뭐 무슨,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는 업체예요. 청소업체, 청소업체. 그래, 청소업체다. 쉽게 얘기해서. 청소하는데 청소하는 로봇을 개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제를 내. 근데 우리가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 없잖아요. 외주를 줬어. 그러면 이제 그 계획서 썼는데 계획서 되게 잘 됐어. 청소가 막 무슨 세균 뭐 측정 막 이래 기술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줬는데 질문이 나오는 거지. 로봇은 개발자 있어요? 아니, 없는데요? 그럼 로봇은 어떻게, 그러면 개발하실 거예요? 왜 주실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이건 로봇 회사가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설계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러면,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설계자가 없잖아. 음, 그리고 설계나 도면이나 캐드는 다 저기서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몰라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몰라. 모르겠어. 아니, 사실 뭐 잘 대답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뭐 설계를 우리가 했어요. 막 약간 뭐 아이디어를 우리가 기획했어요. 이런 거는 안 먹혀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생각해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건 이제 실제. 그래서 이제 공통된 예상 질문, 그리고 이제 기업별 예상 질문,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뭐, 띠디디디디 해서 1초 내로 해서 표출하는 것이, 이게 성능지표에 대한 질문이죠. 맞아요? 맞죠? 예. 띠디디디에서,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기술 개발의 내용이죠. 그죠? 예측 기반 AI, 모르지, 씨.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그, 저렇게 나오면, 몰라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그럼 개발자가 없잖아요. 막 이제 여기서 대답 못하면 막 꼬투리 잡고 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알고리즘 AI 들어오면 제압할 수 있고, 그거는 근데 원래 있는 기술인데 개발 기술이 아니지 않아요? 또 요런 이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예. 이것도 이제, 이제 이거는 최소화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질문이 딱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최소화의 시간 정도 개선이 없으니까, 그거는 왜 성능 지표에 빠졌냐? 예, 요게 이제 나오겠죠. 나오겠지. 그죠? 예, 성능 지표 왜 제시 안 했냐? 제시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싫어요. 최소화, 최대화, 이런 얘기. 지능형 자동관제의 차별성과 핵심적인 기술 일부서는 뭐,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 써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거기 써 있잖아요. 제대로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 근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잘 설명을 해줘야죠. 아니, 사학계에서 나중에 이제 막 평가를 해가지고 그 뭐 이제 그 탈락 사유를 이렇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대. 아니, 더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그죠? 써놨는데 그런 말 하고 싶어 진짜. 예. 어, 보안이나 뭐 응답 속도 침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보안 측면. 보안. 이런 질문 잘 안 해요. 네, 잘 안 하고. 이게 하드웨어적인 질문 나오는,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같이 개발하는 거니까, 이렇게. 찌지지지 했을 때 기술 성숙도는 어떤 수준입니까? 뭐 이런 것도 잘 안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런 거. 네, 이렇게. 네,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여기 이제 지금 보면은,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대면 평가가 기술성 물어보는 거겠지, 저쪽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비 적정성,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음. 연구비 활용의 적정성. 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요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해외 진출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주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면
해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할 거면 아예 쓰지도 말고 지원도 하지 말아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또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좁아지니까. 왜냐면은, 국내 시장이 거의 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 적정성은 이제 이게 너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됐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의 비중이 과다하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주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 인건비를 현금으로, 정부에서 주는 현금으로, 이제 우리가 영업 나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연구비 받으면 인건비를 현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쓸 수 있어요. 현금으로, 현금이라는 얘기 여기 정부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를 가장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 있어요.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한번 써줘 보세요. 요건 몇 가지. 5알이에요, 5알. 엔드가 아니고 5알이에요. 아시는 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채팅방에. 다 맞춘 사람은 뭐 줘야 되나? 요건 뭐냐면은 창업 7년이네. 기업은 쓸 수 있어요, 현금으로. 그리고 지식 서비스 업종인가? 뭐 이런 건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식 서비스 업종이 업종 코드로 되는 건 아니고 개발 품목이에요. 개발 품목이고, 이거는 평가의원의 평가 시에 확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업종 코드가, 예를 들어서 뭐, 의료기기 외 뭐, 아니면 뭐, 기타, 플라스틱 외 기타 플라스틱 제조, 뭐, 이런 걸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번에 냈다. 어떻게 보면 뭐, AI나 뭐, 연동돼가지고, 그러면은 창업은 7년 넘었고, 근데 이제 업종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장비 개발 업종이잖아요. 그러면 현금 못 쓰냐? 그게 아니고, 요번에 개발한 아이템은 우리가 주 생산품이 이 하드웨어 쪽이라 그래도 요번에 개발한 건 소프트웨어 쪽의 개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비하고 하드웨어 개발비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지금 보면은 그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에 개발자 인건비가. 그래서 고급 기술자와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인건비 기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고 그 현금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 해서 지금도 뭐 이렇게 내일까지 내는 과제가 있어가지고 연락들이 오는데, 딴 일을 좀 하고요. 선생님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컨설팅은 좀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컨설팅의 측면과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영업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 나중에 이 추후의 뒷부분에서는 R&D 사업 계획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했고, 좀 이제 그 강의를 좀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렇게 좀, 일요일 날 저녁에 좀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도 좀 초대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업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동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같이 좀 모양 만들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상의해서 좀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밤 보내시고 여름인데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요건 제가 올려놓을게요.